이번 영상은 센토스 7으로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 파트 1 리눅스의 실무의 이해 챕터 2 리눅스 시스템의 이해 중에 2.3 X 윈도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1 X 윈도우의 개념입니다. 자, X 윈도우의 역사. 자, 일단 그 X 윈도우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X 윈도우는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그래픽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데크, IBM, MIT가 공동으로 시작한 아데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밥 슈플러랑 그다음에 짐 게티스가 1984년에 최초 버전을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기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는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가 이제 그 서버나 이쪽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맥이라든지 윈도우 계열 운영 체제가 등장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스 같은 명령행 기반의 어떤 그런 운영 체제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는 이제 리눅스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리눅스는 이제 그 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X 윈도우가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자, 이 시기에는 컨트롤 F2번 같은 거 누르면 이제 콘솔 모드 이렇게 로그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루트 이렇게 센토스 제가 이제 기본 센토스로 해놓은데 이렇게 로그인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명령을 치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윈도우라는 게 왜 등장했냐라는 거죠. 이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는요 상업용입니다. 다 돈 주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막대한 비용을 주고 샀는데 아직까지 명령어를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하기 조작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왜냐면 이때 또 마우스 같은 것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환경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과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유닉스가 그 유닉스나 이제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앞부분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닉스가 이제 계파가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뭐 IBM이라든지 HP라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선, 솔라리스라든지 다양한 유닉스가 등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닉스 체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어떤 이제 그래픽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뭐 데크라는 회사는 뭐 디지털 인큐먼트 컴퍼니라고 해서요. 예전에 이제 세계 최초로 1GHz를 돌파한 알파 CPU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굉장히 역량 있는 회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히 뭐 유닉스를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뭐 PTP7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IBM은 워낙 유명하죠. 최초한계는 이제 뭐 천공카드에서는 홀로러스가 그 홀레리스가 이제 IBM 전실이고요. MIT가 워낙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쉘 우리가 이제 명령 콘솔 기반의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닌 그래픽 환경 기반의 어떤 그 사용하기 편리한 유틸리티라는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이제 이걸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공개를 하고 이제 현재 그 X10.4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87년에 이제 X11 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표준처럼 현재도 X11 버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그 윈도우 X 윈도우를 이제 X 표준 윈도우 시스템에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형태는 11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일단은 이제 이 윈도우라는 표현 아시겠지만 이 X 윈도우는요 이렇게 창 기반의 어떤 이제 그 환경이라서 우리가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표준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운영체제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에 이제 S가 붙어요. 이 윈도우는 이제 상표권이 걸려 있습니다. 함부로 윈도우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라든지 뭐 리눅스에 쓰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표준화기 때문에 X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도 윈도우라고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하고 이제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이제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라는 표현을 조금 씁니다. 그래서 보통 X 윈도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보통 이 유닉스, 리눅스에 쓰는 그 윈도우 환경을 이제 X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만 윈도우로 한다는 정도만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수많은 워크시스템 업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많은 워크시스템 업체가 이제 HP라든지 그 유닉스를 쓰던 뭐 HP라든지 뭐 SJ 실리콘 그래픽스라든지 뭐 선 이런 그 많은 회사들이 유닉스 회사들이 이 X 윈도우를 이제 표준 윈도우 시스템으로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로 이제 X 컨소시엄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X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제 그 X11 버전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면서 X11 릴리즈 2, R2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최종적으로 개정돼서 X11 R6의 버전 릴리즈 6가 이제 발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충적으로 X11 R6.3을 끝으로 이제 X 컨소시엄이 해체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지만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 재단하고 이제 X 오픈이라고 형성된 오픈 그룹에서 다시 X11 R6.4를 발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공개 배포 라이센스 정책을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프리 86이라는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뭐 독자적으로 한번 가겠다라는 그런 이슈. 왜냐하면 약간 이제 그 X 윈도우 관련된 그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가 조금 야기가 됩니다. 뭐 크게 뭐 영상에서 크게 설명을 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러면서 리눅스가 이제 프리 86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뭐 합의가 되면서 X 프리 86 프로젝트가 사실 현재는 뭐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면 다시 합의가 된 후에 1998년에 다시 X11 R6.4가 재배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99년에 이제 오픈 그룹을 XORG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X11 6.5.1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기준, 뭐 이 책을 썼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제 7.7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X 윈도우는요 공개가 되어 있고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걸 한번 가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www.x.org 가면 현재도 이 사이트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 XOR 파우데이션이라고 해서 오픈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어떤 설명은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엑스프리 86 프로젝트.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이 엑스프리 86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 리눅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엑스프리 86 프로젝트는 뭐냐면 IBM 호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IBM 호환 시스템 X86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지금도 X86, 64비트는 X86, 64라고 되어 있는데 뭐 8088, 뭐 8086,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80286 이렇게 돼서 보통 그 X86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유닉스 시스템이는 독자적인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는 이제 스팍이라는 CPU 기반을 만들었고 IBM 이제 파워PC라는 이제 그런 유닉스 장비가 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86은 이제 PC급으로 IBM에서 PC 시장을 그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CPU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X86이라는 프로젝트는 PC급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에 그 최적화된 그 X 윈도우 환경을 만들기 위한 X 윈도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인텔 X686 기반으로 이제 개발되었으면 차후 이제 맥킨토시라든지 맥이라든지 알파 스팍용으로 확대가 됐고요. 2004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X프리 86 기반의 X 윈도우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4년 2월에 발표된 4.0 버전이 GPL 라이센스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눅스 쪽에서 이제 그 X 컨소시엄이 새로 구성이 된 X.org로 합류하게 되면서 X프리 86은 2008년 12월 15일 이후로 4.8.0 버전이 이제 나온 이후로는 이제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눅스 초창기, 리눅스가
1991년에 커널 등장하고 닷컴 열풍이 불던 1999년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초창기엔 전부 다 엑스플리 86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이 중단됐다. 라이센스 문제가 가장 큽니다. 리눅스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냐 없냐, 뭐 소스 코드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사이트는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사이트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엑스프리 86.5RG라고 예전에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참 오래간만에 일단은 사이트는 있는데 업데이트는 2004년 여기 라스트 모디파이 되어 있죠. 2014년 이후로는 중단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org 한번 봐보죠. X.org는 X.org 파운데이션에서 관리되는 S 서브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요. 소스가 모두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2004년에 엑스프리 86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관련 개발자 대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다 넘어와 버립니다. 넘어와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엑스프리 86 4.4 RC2하고요. 그 다음에 그 X 컨소시엄에서 내놨던 X11R 6.6을 기반으로 X11R 6.7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리눅스를 비롯한 유닉스의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 기반의 X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org 이외에 이제 프리데스크탑 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윈도우는 일종의 서버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윈도우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처럼 쓰려고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뭐 이렇게 그 관련 패키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리데스크탑 org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도 한번 저희가 또 사이트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면 프리 데스크탑 .org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이제 그 엑스윈도우 기에 관련된 연동이 되는 약간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그런 쪽은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페이지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의 특징. 자, 엑스윈도우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엑스윈도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이기종 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컴퓨터에서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이 뛰어나고 스크롤, 아이콘, 색상 등의 그래픽 환경에 필요한 자원들이 특정한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단 엑스윈도우는 뭐 소스도 공개되어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밑에 이제 엑스윈도우 구조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윈도우, 뭐 윈도우 제가 지금 윈도우 10을 쓰니까 윈도우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 만약에 제가 한글 2020을 현재 깔아놨거든요. 한글 2020을 깔게 되면 그 윈도우 운영체제에 한글 프로그램, 만약에 제가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도 깔았거든요. 그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도 완전히 종속이 돼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엑스윈도우는 전부 다 분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설치된 한글, 그 윈도우에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이 이 윈도우에 종속된 게 아니라 동일한 윈도우 환경만 제공한다고 하면 네트워크상의 어떤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전부 다 이제 분리된 형태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을 실행하려면 그래픽 카드를 정확히 맞춰야 뭐 해상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달아도 실행시키는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엑스윈도우의 구조요. 엑스윈도우의 구조는 일단 중요한 게 엑스윈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통신을 위해 X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X 서버라는 용어 아시는데, X 서버는 그래픽하게 보여준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고, 그 다음에 X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는 X 서버 위에 동작하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리눅스를 띄웠거든요. 컨트롤 Alt F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역시 해상도 이거 아시죠? xrand r-s1024 x768에서 해상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약간 버그라고 제 영상 촬영할 때마다 이거 설명드린 것 같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X 윈도우는 X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X 서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 X 뭔가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된 이 환경 자체를 X 서버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X 서버. 그러니까 이 X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통칭해서 X 서버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을 전부 다 X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명령어 실행하려면 지울게요.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터미널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X 클라이언트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을 써야 돼. 인터넷 쓰기 위해서 뭐 파이어폭스를 실행했다. 네, 실행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그러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X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X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 용어를 일단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연동하냐면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원격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한국에 있고 아니면 접속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서버가 뭐 미국에 있다든지 뭐 제가 좀 대전에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서버 접속한 이런 이제 그 거리상의 어떤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할 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X 윈도우는 로컬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처럼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소켓이 기본적으로 이제 X 윈도우 자체가 소켓 파일을 생성해서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소켓을 통해서 실행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컬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하면 TCP 포트 기본적으로 6000번 포트로 전달이 돼서 실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로 진행되다 보니까 보통 TMP에 .x11에 x0라는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게 소켓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X 서버와 통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 파일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TMP라는 디렉토리 아시죠? TMP라는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그런 디렉토리죠. ls-ld. 그래서 스티키빗이라는 네, 그 공유 디렉토리 같은 네, 혹시 영상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이게 워낙 중요한 디렉토리입니다. 여기 cdtmp 가시면 뭐 이상한 파일들이 죄송합니다. 이상한 파일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불필요한 그러니까 실행 중에만 필요하고 좀 종료되면 사라져야 되는 뭐 그런 그 파일들이 위치하는 임시 저장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X 윈도우랑 관련된 파일들은 이제 어디 있냐면 x.x11. 제가 ls-as입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서 cd.x11 네, 11 하고요. 유닉스 디렉토리 가볼게요. pw 해볼게요. 자, 슬래시 템프 디렉토리 안쪽에 .x11 다시 유닉스입니다. 그래서 ls-l에 보면 여기에 이제 x0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켓 파일 s가 이제 소켓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x를 끄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 소켓 파일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그 다양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컬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소켓 개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netstat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netstate -amp 하시면 이 netstate는 현재 알려진 포트라든지 소켓 이런 것들 다 보여달라는 뭐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 보여달라는 제가 -a 그러니까 전부 다 보여달라는 거고요. -n 숫자 값으로 보여달라는 거, p는 이제 PID까지 보여달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아직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설명을 좀 넥스테이트는 뭐 무조건 -amp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mp 해보시면 뭔진 잘 엔터 치시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유닉스 3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고 뭔가 엄청나게 이게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밑에가 지금 X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로컬상에 동작시키는
어떤 이제 서비스들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기회 되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일단 정리해 보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엑스 윈도우를 실행했을 때 기본이 되는 환경을 엑스 서버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시행되는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 그냥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가 엑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뭐 엑셀을 실행한다거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쓰기 위해서 뭐 크롬을 실행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엑스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은 로컬 시스템뿐만 아니라 원격의 호스트 간에도 응용 프로그램 주고받습니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엑스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뭔가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뭐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친구도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 미국에 있는 친구도 엑스 윈도우를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크롬을 깔았어요.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깔았는데 친구는 이제 크롬을 안 깔았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한글 뭐 2020을 깔았어요. 자, 근데 원격지에 있는 친구가 한글 2020을 안 깔았다고 해서 제가 쓰고 있는 한글 2020이라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쓰게끔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윈도우 운영체제는 설치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그 윈도우 운영체제에 종속됩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X 윈도우에서는 가능해요. 미국에 안 깔려 있대. 그럼 제 거를 보내서 이걸 써라라고 전송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 그 리눅스 시스템, 제가 쓰는 리눅스 시스템에 X 윈도우에 있는 크롬을 미국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의 원거리에 있는 크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친구한테 보내지면 이 친구가 제 크롬을 이용해서 웹서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격지 응용 프로그램을 원격 호스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보안상의 약점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면 편리함을 주는 대부분의 어떤 이제 그런 기능이나 요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X 서버 기반으로 이제 뭐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X 서버 위에 이제 X 클라이언트, 뭐 예를 들어 뭐 웹브라우저라든지 터미널 같은 것들이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보드나 마우스는 X 서버를 통해서 X 클라이언트들에 접근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보시면 원격지에 있는 다른 컴퓨터죠. 그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다가 제 터미널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지에 있는 터미널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터미널을 보냈을 경우에는 로그인한 창을 제공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건 이따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LIB와 X 관련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죠. 자, XLIB, X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죠. 뭐 라이브러리인 거 잘 아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해놓은 이제 루틴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정해놓은 루틴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활용, 굳이 그 부분을 짜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유닉스가 이제 초기에 유닉스와 리눅스가 이제 C로 그 만든 운영체제다 보니까 역시 이제 X도 이 C 언어로 구현된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초기의 라이브러리가 XLIB입니다. X 라이브러리 약자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버와 이제 X 서버와 그 대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개발자들은 이제 이 XLIB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XLIB가 근데 저수준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에 대한 반응이 단순한 기능만 제공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기에 이제 그 엑스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지금은요 고수준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죠. 고수준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
윈도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건 지금 제가 이 어크로벳 리더를 써서 그런데 어크로벳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초기 XLIB는 네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구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클릭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마우스의 행위도 있죠. 더블 클릭이라든지 예, 드래그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만 그 설계가 돼서 라이브러리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클릭, 더블 클릭, 뭐 드래그, 선택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3버튼 마우스가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에도 3버튼 마우스. 지금 우리가 2버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운데 휠이 있고 보통 쓰시는 것들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선택하거나 클릭하는 거 오른쪽에 이제 보통 메뉴가 나오죠. 옛날에는 3버튼 마우스 어떻게 썼는 줄 아세요? 버튼이 3개거든요. 예, 보통 이제 맨 왼쪽 건 똑같아요. 이렇게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버튼은 이제 뭐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드래그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복사 같은 거. 그다음에 가운데 버튼이 이제 붙여넣기. 뭐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버튼 3개 가지고. 그러니까 초기의 라이브러리 수준은 버튼에다가 이제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걸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 이제 3버튼 마우스처럼 쓰기 휠 등장하기 전에는요. 가운데 버튼 역할을 하는 게 붙여넣기였거든요. 그래서 2버튼 마우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우스 2개를 동시에 누르면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 버튼 역할하는 붙여넣기가 되고 이렇게 설계가 됐었어요. 아마 지금 뭐 최근에 쓰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XLIB 기능을 포함해서 이제 고수준 라이브러리가 등장합니다. 뭐 XT라든지 XAW라든지 그다음에 모티브, FLTK, GTK 플러스, QT 뭐 최근에는 뭐 요 두 개가 상당히 많이 써요. TK는 SLD 이런 게 쓰는데 이거 고수준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 메뉴가 뜨기 때문에 메뉴가 뜨기 시작하면서 굳이 가운데 버튼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냥 메뉴 뜨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985년에 이제 XLIB가 등장을 했고요. 네, 많이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XLIB 기반의 이제 그 X 윈도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그 저수준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최근 X.5에서 X10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X 프로토콜 C 랭귀지 바인딩이라고 해서 네, 조금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X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XLIB와 비교를 해보면 뭐 향상된 스레딩 기능이라는 거 스레드 아시죠? 하나의 프로세스 다수의 여러 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확장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크기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 X 프로토콜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너무 자세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X 디스플레이 서버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서버, X 서버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이제 출력이 된다거나 질문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X.org라든지 X프리 86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윈도우 매니저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윈도우라는 이런 이제 그 유틸리티는 창이 뜨는 거 가지고 컨트롤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창을 관리해 주는 게 윈도우 매니저입니다. 윈도우 매니저고 사실 윈도우즈 매니저가 아니고 윈도우 매니저인데 제가 잘못 타이핑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바닥, X 서버의 밑바닥이 되는 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 초기엔 XLIB이고 그 다음에 XCB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고수준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XLIB는 XCB 기반으로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대부분 뭐 GTK나 QT라든 이 윗반에서 개발해서 XLIB, XCB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스윈도우 설치와 실행은 영상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